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 참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어, 고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어제 사실 흔들고 끝났잖아요. 어제 갑자기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급락하면서 끝났다가 미증시가 아주 급등을 하면서 마감해가지고 우리 야간 선물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거의 4%대 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고점이었죠. 상승 출발해서 오늘 하루 종일 사실 밀리는 장세였는데 그냥 밀리는 게 아니라 아주 터프하게 밀렸죠. 음,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어제 막판에 이렇게 흔들다가 거의 사람들 뭐 또 불안하게 팔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다가 종가 아니 뭐 시초가 또 이렇게 띄우고 하루 종일 내려온 시장. 근데 편안하지가 않았죠. 내려와더라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이 펼쳐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분명히 시장은 5%대 정도를 흔들 것이다. 분명히 흔듭니다. 지금 계속 14%에서 뭐 9%, 5%, 8% 이렇게 8%, 5% 이렇게 계속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크게 움직이고 있는 시기잖아요. 당연히 계속 올라가지만 못하고 흔들 거다. 근데 그게 오늘 일단 1차적으로 나왔어요. 일단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은 갭이 띄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내려가진 않았죠. 어제 대비해서.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5%의 조정이 일단 1차적으로 나온 거예요.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코스닥 기준이에요.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고점을 찍고 있던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게 고스란히 나타난 거고. 1차적으로 한번 흔들었기 때문에 시장은 더 갈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마침 장 마감하고 3시 30분에 시장의 상승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하나 또 나왔어요. 이제 한일 통화 스와프 관련된 얘기인데 한일 그동안은 이제 미국 이제 달러화에 대한 통화 수합이 체결되고 나서 시장이 크게 올라갔잖아요. 환율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죠. 환율이 1,300원까지 막 솟아나려고 막 급등했던 그거를 잠재우는 모습. 오늘 환율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205원까지도 떨어졌어요. 오늘 1,300원을 육박했던 환율이 정말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1,300원이 될까 뭐 넘어가나 이랬던 환율이 통화사업을 통해 지금 오늘 1,205원까지 내려가고 1,210원 정도가 지금 보이고 있네요. 이 정도까지 지금 환율이 급락을 했어요. 자, 통화사업의 역할 환율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증시의 반등으로도 확인이 됐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일본과도 엔화 통화 스와프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하필 또 이런 투매들을 다 겪고 3시 30분에 나왔습니다. 종가. 원래 모든 정보들은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종가에 나와요. 왜 딱 이때 발표를 하고 이때 뭔가를 다 합니다. 옛날에는요. 마감이 3시까지였을 때 종가가 3시, 장이 3시까지였을 때는 3시에 했어요. 뭐든지. 뭐 중요한 발표는 다 3시에 발표합니다. 중요한 발표들. 근데 지금은 원래 3시에 하던 걸 3시 반으로 다 옮겼어요. 뭔가 중요한 발표들은 3시 반에 합니다. 3시 반. 3시 30분에. 시장과 관련이 있고 증시의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그날의 종가가 형성되고 발표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3시 반이 되자마자 이렇게 많이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흔들고 정말 다들 놀라셨지만 우리는 일단 제가 이미 예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나온다. 5%짜리 급락이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차분하게 넘어갔습니다. 아침에 뭐 중간에 뭐 셀리버리 급등도 먹고 막 하면서 상한가 공것도 있고 60짜리 빙 하면서 하여튼 이 2시간을 넘어갔어요. 계속 안내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 진정되고 나서 3시 30분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거는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이게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희석되고 또 얼마나 강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안을 했고 요거를 이제 받아들여주나 일본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요거 이제 주말에 이제 이 소식이 달렸네요. 이게 서로 오케이 되면은 월요일에 또 시장은 갭을 띄우고 시작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때와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 이렇게 갭 뛰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현상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요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줄고 있는 게 2008년에 나왔어요. 2008년. 어게인 2008이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2008년으로 돌아가서 흐름을 볼게요. 자, 이런 거. 장마감 1분 전입니다. 자, 이런 거죠. 이거는 선물 마감이에요.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시장이, 자, 뭐 코스피가 더 자극적이었는데 이때는, 자, 여기 2008년도에 아주 급락을 했다가 바닥에서 찍어 올릴 때 지금처럼 올라가고 있죠. 분위기가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갑자기 막 치고 달리는 거. 이거 코스닥 보면은, 자, 이날이 마이너스 11% 떨어진 날이에요. 자, 2008년도, 자, 1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1% 떨어진 날이에요. 자, 요날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진 날, 7, 8%. 요날 왔다 갔다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요날 5%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6%까지 본 날. 이날, 지금 오늘 전 이날의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날 5%로 시작해서 8%까지 올라갔어요. 시작을 5%로 해가지고 8%까지 올라갔다가 얼마나 흔들었냐면 장중에 마이너스 7%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양봉으로 갭을 5%대 띄웠어요. 사람들 다 놀라서 다 던졌겠죠. 아, 역시나 이게 폭락이 끝난 게 아니야. 또 내려갈 거야, 이렇게. 응? 역시나 폭락은 끝난 게 아니야. 다 던졌겠죠, 사람들 또. 무서워서.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네. 다시 12년 전으로. 자, 이때죠. 요날. 또 내려가나 보다. 사람들 막 무서워서 던졌겠죠. 그러고 나서 갭 띄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럴 만한 내용들이 뒷받침됐겠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3시 30분 장 마치자마자 이런 게 나왔어요. 일단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주말에 변수가 있겠죠. 일본이 갑자기 너희랑 우리나라랑 하기 싫어 해버리면은 그게 사실 호재로 작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설마 그러겠어요? 지금 G20 화상회의도 끝나고, 화상회의 때 뭐 했어요? 다 같이 코로나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로 끝난 G20 화상회의 어제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적국도 아닌데 그러겠어요? 일단은 가능성 자체를 높게 보고 있는 거죠. 통화수합. 그 다음에 그런 현상들, 어쨌든 오늘 겁을 잔뜩 왜냐면 지금 굉장히 개인 투자들은 겁을 많이 먹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드러나 있잖아요. 여기 오늘 공포지수가 4%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4% 정도. 시장은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데 공포지수는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시장이 올라가고 있어도, 오늘도 급등 출발을 했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공포스럽다라는 겁니다. 왜? 올라도 공포스럽고 내려도 공포스러워요,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몰라.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지금 매일마다 100명씩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고, 미국에서 5만 명 막 이렇게 되고 있고, 불안한 겁니다. 시장이 올라도 오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계좌가 막 늘어나고 있어서 좋은데 불안한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다. 언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또 얼마 전에 지난주까지 보였던 폭락을 보일지 모르겠다. 이런 심리들이 다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이 지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안 내려오잖아요, 더 이상. 오늘 급락을 하다 일단은 진정은 됐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안 내려오잖아요. 궁극적으로 공포 지수가 급락을 해줘야지 시장은 점점 사람들은 이제 차분해지고 안정화되고 시장도 차분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처럼 급락 보이고 급등하고 막 이런 걸 반복하지 않고 편안해지는 장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공포감이 극대화된 상태예요. 지금도 거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고점을 항상, 자, 이때보다 더 높은 자리를 지금 보이고 있는 엄청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주면 사람들은 시장가 매도를 하려고 해요. 무섭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몇 번 더 반복될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에도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수요일에도 나타날 수 있으면 다음 주 계속 내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월말이고 아직도 사람들은 흔들 때만, 이게 공포지수가 확실히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그럴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어떤 급락이 한 번 더 나왔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을 해두고 계시라는 겁니다.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고를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점차 안정이 될 거예요. 그걸 반복하고 나서. 하지만 언론 뉴스를 보면 아직도 불안한 것들만 많이 나올 겁니다. 자극할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날 또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막 이런 것들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신경 크게 쓰지 마시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걸로만 가세요. 그 다음에 이 흔들기 장세 말씀드렸고, 자, 신용잔고 일단 6조 4천억 원이에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 지표들입니다. 예탁금, 어제 말씀드린 예탁금이 늘어나는 것과 신용잔고 떨어진 것들, 그거 대비해서 큰 손들의 움직임과 개별 소액 개인들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큰 손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좋다. 지금은 철저하게 수급이 개인 수급입니다. 저 외국인들 오늘도 코스피를 팔았어요. 코스피를 지금 안 사줘요. 보실까요? 안 사줍니다. 자, 코스피 수급 외국인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안 사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외국인들 뭐 원수 졌어요? 시장이 올라가도 안 사줍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데 딱 계속 팔고 있어요. 개인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주는 바닥에서 사는 개인과 이때 사는 개인은 다른 주체입니다. 거의 달라요. 물론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때는 신용 반대 매매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신용 반대 매매가 예정된 사람들이 많아요. 최대한 저점 물 타서 먹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11조 원까지 산 거. 신용 반대 매매가 약 4조 원 정도가 잘렸어요. 이거 올라오는 동안 그 4조 원은 그 사람들이 주축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3월 19일 기준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말도 안 되는 자리를 찍은 날, 14% 떨어진 날 코스닥이 장중에 그날 기점으로 움직임은 개인 투자자로 끌어올렸잖아요. 그거는 주체가 일단 주도하는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정책적 자금들 들어오고 유동성 공급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부담 느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흔들 거예요. 그 개인들이 아닌 개인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그 걱정하는 개인 매수여서 큰일 나는 이거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 이거 시장 앞으로 더 크게 폭락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 개인들의 주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개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만 매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손들은 삼성전자 안 가요. 삼성전자가 될 종목을 헐값에 사들인다고요. 그들은 삼성전자가 2008년도, 1998년도에 정말 중소형주급을 보일 때 정말 쌀 때 다 사들였어요. 지금은 삼성전자 안 사요. 왜 사? 삼성전자 변동성 얼마나 주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식으로 삼성전자 모으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샀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안 삽니다. 삼성전자가 될 걸 바닥에서 사가지고 지금 벌써 50%에서 100% 올라오고 있는데 바닥에서 50% 이상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얼마나 올라오는데요. 지금 바닥에 있는 것도 충분히 물량 확보해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드는 중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될 종목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삼성전자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고 있다고요. 지금 선별 작업.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98년도에 삼성전자 이럴 때 당연히 98년도에는 삼성전자 주워 담아야죠. 2008년도에 삼성전자 주워 담아야죠. 지금이랑 전혀 다른 시기인데. 그쵸? 이 정도면 충분히 반복했으니까 이해되실 거고. 어쨌든 신용잔고가 6조 4천억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안 늘어나네요. 신용잔고가 올라가면서 늘어날 수 있다고 봤는데 안 늘어납니다. 개인들은 공포감 때문에 신용을 지금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직도 신용 올라오는 거, 신용으로 버텼던 것들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사들이는 사람과 신용을 파는 사람들이 합쳐져서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선물과 커플링은 요거는 별거 아닌데 자꾸만 지금 장중의 움직임들이 미국 선물 지수와 너무 흡사하게 움직입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투매가 나오면 같이 투매가 나오고 좀 더 크게 반응하고 약간 2배 정도로 커플링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 같이 켜놓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주목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종목들은 한진칼이 상 들어갔어 마지막에. 서남도 그렇네. 종목들은 지금 하루에도 막 10개에서 30개씩 상한가가 막 속출하고 있어요. 우리도 뭐 한두 개씩 상한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크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상한가가 지금 이렇게 많은 시장에서 뭐 상한가 한두 개 나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자연 반등 혹은 종목별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이 친구는 왜냐면 상한가가 스타일이 달라요. 감사 보고서 안 나온 것들에 배팅 들어오는 상한가가 있는 반면에 이런 것들이죠. 퓨전. 그렇죠? 이런 거 연상이 좀 가고 있어요. 근데 감사 보고서 안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한 절반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컨버즈 절반은 차지하고 있어요. 지코, 코센 이런 것들이죠. 현진 소재 이런 것들이 절반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정상적인 종목인데 그 중에서 좀 깔끔한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녹십자 엘빙인 것 같아요. 녹십자 엘빙이 상을 들어가서 아침부터 그냥 상 들어가서 붙어 있는데 어디 갔어? 왜 안 보여? 여기 있다. 얘는 어찌됐든 녹십자 그룹 녹십자 셀이 급등하는 날 한번 이렇게 보여줬는데 오늘은 단독으로 올라왔어요. 오늘은 얘 개별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별다른 뉴스도 없어요. 그냥 정기주주총회 끝나고 회사의 전망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 안에 숨어있는 뜻이 있겠죠. 일단 코로나가 지나가도 코로나의 기억이 오래 갈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품들을 사서 먹기 시작할 겁니다. 평소에도 면역관리 안 했던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서 이거 평소에 면역관리 해야 되는구나. 전 세계가 지금 그럴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도 김치도 많이 먹고 막 해가지고 좀 면역력이 좀 튼튼하대 이거 알려져 있고 그거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김치는 못 먹겠어. 그럼 뭐가 있을까? 면역을 강화할 수 있는 제품들을 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장 훌륭한 기업이 녹십자 웰빙이죠. 그래서 그게 좀 부각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뭐 뉴스가 어떤 게 나왔는지는 오늘 안 찾아봤어요. 굳이 안 찾아봐도 얘는 좋은 종목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사태가 만약에 치료제가 나와서 종료가 돼도 얘는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출이 그때부터 더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일단 발생한 사람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단키트나 치료제들의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끝나고 나면 면역 제품들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다라는데 이거 미리미리 방어해야 되겠다.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죠. 거의 백신이 나오기 전 단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면역 강화 제품들. 아마 마이크로바이옴 쪽도 나중에 그렇게 해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주목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오크레마 같은 거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종목들 우리도 이런 아침에 들어가서 굳건하게 버텼던 것도 있다. 아까 전에 시장 흔들릴 때 갑자기 내려가지고 너희는 그런 거 아니야라고 제가 계속 외쳤거든요. 다시 붙이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볼 게 있나? 이제 주말인데. 하여튼 3시 30분에 나온 그 내용이 주말 사이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저도 그게 이제 월요일에 어떻게 반응되는지, 그 다음에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표결, 아까 전에 시장이 흔들 때 같이 나왔던 뉴스가 그거예요. 하원 표결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같이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 참에 이제 고점을 마구마구 보이고 있던 진짜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던 종목들이 투매가 나오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크게 급락했는데, 요것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또 봐야겠죠. 오늘 밤 못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뭐 뉴스 내용 보면 오늘 밤 하원 표결 못할 수도 못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반전돼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시장은 오늘 나스닥도 굉장히 거칠게 움직일 겁니다. 어제는 많이 올라갔지만 그런 상황들이 다 지나고 나서 월요일에 다 정돈돼서 주말에 나온 모든 내용들이 다 정리돼서 월요일 시장을 만들겠죠. 하지만 저는 뭐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다만 시장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든 언제든지 크게 흔들릴 여지가 남아있다. 바이오들이 아직 쏟아지지가 않았어요.
EDGC 같은 거 오늘 대장 형태로 보였는데 시장을 아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흐름들을 대장 역할 했는데 상 들어갔잖아요. 한 번 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락 완전히 하한가로 종료가 되는 그날 시장은 크게 흔들릴 겁니다. 5%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5에서 10%까지는 조금 오바고 한 7% 정도까지 시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게 한두 번 나오면 시장이 W 파동을 그리면서 혹은 U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갈 것이다. V자형은 조금 확률은 좀 더 낮고 하여튼 W 파동을 그리면서 갈 것이다. U자가 이미 그거 나오면 안 나오죠. W 파동 이렇게 이런 형태 아니면 한 번 더 가는 W 이런 형태로 자꾸만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단타 셀리버리 해가지고 사고 나서 금방 또 10%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상한가가 아쉬울 뻔했어요. 팔아버려가지고. 하여튼 이런 종목들도 계속 중간중간 건드릴 거예요. 건드리면서 바이오톡스틱도 오늘 급등 나온 거 또 정리를 하고 또 이런 돈을 쓰는 거니까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계좌를 정돈시키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저는 장기적 전망으로 보고 가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 공개 방송 진행했는데 함께 하실 분, 제가 이제 카톡 사인해 드리고 하는 거 같이 하실 분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다. 3월 말까지 거의 오늘 방송 들으신 분은 3월 말까지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 특가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한 3분 정도만 합류했으면 좋겠어요. 3분 정도만 합류하셔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 이거 제 번호예요. 제가 직접 받아서 상담해드릴 테니까 3분 정도만 합류하시죠. 4월달에 같이 만들어 가자고요. 우리는 이제 평생반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평생반도 고려를 하시면서 평생반이지만 만기는 2049년입니다. 여기까지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까지 함께 하실 분, 한 번 결제로 2049년까지 함께 하실 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